현재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워런 버핏의 대규모 주식 매도를 단순한 차익 실현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준의 거시 지표와 버핏의 현금 보유 추이를 교차 분석해보면 이는 통상적인 투자 활동이 아닌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확보한 약 3천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글로벌 실물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자본 흐름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신용 팽창 주기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미न्스키 모멘텀의 전조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흔히 버핏 지수라 불리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역사적 임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스마트 머니는 이미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경제 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2026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의 만기가 도래하며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괴리가 강제로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10년 넘게 시장을 지탱해온 저금리 유동성 파티는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조달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현금 확보는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방어 기제로 분석됩니다. 통화량 지표인 M2 증가율이 둔화되고 중앙은행들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지속함에 따라 시장에 흐르던 잉여 자금은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펀더멘털이 약한 자산부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며 이는 도미노처럼 우량 자산의 가치 평가까지 끌어내리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신용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과 연체율의 동반 상승은 건설업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의 침체는 자영업자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약 18년을 주기로 부동산 및 신용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팽창의 정점을 지나 수축기로 진입하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이러한 신용주기의 고점에서 부채 버블이 붕괴하며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와 국부펀드 등 소위 스마트 머니의 최근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뚜렷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단기 국채와 같은 현금성 등가물의 비중을 역사적 최대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자본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고전적인 투자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자산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부채를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과 가계가 내놓은 우량 자산들은 유동성을 미리 확보한 자본가들에게 헐값에 인수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위기 발생 후 12년 내에 자산의 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라는 통념이 있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폭이 화폐 가치 하락폭보다 클 경우 현금의 상대적 구매력은 오히려 급상승합니다. 워런 버핏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을 쌓아두는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가격의 폭락을 대비해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레버리지의 축소라고 조언합니다.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가올 변동성 장세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위기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주도 산업과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후 인터넷 산업이 2008년 금융위기 후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다가올 2026년 전후의 조정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으로 자본이 재배치되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의 행동과 현재의 거시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다가올 자산 재편의 기회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에게 그 반복은 재앙이 아닌 기회가 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2026년 경제주기의 시그널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무적 건전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